네, 안녕하십니까. 와삼스톡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YTN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고요. 저희가 이경재 삼촌이 자리를 뜬 이후 지난주에는 이제 CBS의 오해원 기자와 함께 했고요. 오늘은 축구 해설계 외모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찬하 해설위원을 제가 긴급 초빙해서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삼촌으로 저도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대 초반이고 이랬는데, 네, 이제 저도 몇 번 더 자면, 네, 좀 많이 자면 앞에 숫자가 4로 바뀝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삼촌 대열에 네.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이 왓삼스톡에 섭외에 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아직 이 자리에 앉으실 고정 멤버를 정하지 못했고, 저도 뭐 일단은 고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반응을 봐서 좀 고정으로 오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쁘셔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좀 소일거리들이 약간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한가했었는데 소일거리들이 약간 있어서 입에 풀칠하고 입에 풀칠하면서 이렇게 연명을 이렇게 얇고 네. 네, 제 인생의 모토가 이게 얇고 길게 가자거든요. 아하. 네, 그 모토대로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해설가들은 어떤가요? 요새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득을 좀 올려서 이렇게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올려서 소득을 높인 다음에 그걸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자 뭐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해설가들은 어떤가요? 천차만별이죠, 또. 그거는 이제 케바케죠. 네, 아하. 케바케인데 저의 경우는 그 정부의 방침과는 역행하는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아하. 이 소득이 계속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는. 아니, 그래도 특히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새벽 중계가 많잖아요. 조금 더 네. 야근 수당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설가들도? 야근 수당이 전혀 없죠. 아하. 야근 수당이 전혀 없고, 이게 뭐 저희 연예인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재방 수당도 없고, 아하. 전혀 없습니다. 제 방이 계속 나가도 그거에 대한 수당이 없는 건가요? 네. 소위 그 노래 부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저작권료 있듯이.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가 뭔가 개편처럼 이렇게 되면서 제 출연 시간이 2배로 늘었어요. 그래도 출연료 갔나요? 네,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그게 좀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하지만 이게 어딥니까? 감사하게 하고 있죠. 사실 저희도 이제 박찬하 해설위원이 저희 본방송, YTN 본체 본방송에 출연을 하실 때가 자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출연하신 보통 길면 한 15분, 네, 짧으면 한 7, 8분 정도 네. 하는데 네. 그 짧을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를 해보면 7, 8분 출연하시는 출연료보다 오늘 한 50분 토크하셔야 되는데 이 출연료가 조금 더 작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즐거운 저희가 또 이 스포츠 얘기를 할 테니까요. 네. 요새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의 대세는 가을 야구인데 저희는 야구 얘기는 조금 잠시 좀 뒤로 제쳐두고 축구 얘기를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뭐 축구 해설가이도 하시고 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종목 자체가 이제 축구 담당이다 보니까 축구 얘기를 많이 할 예정인데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먼저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는 전북 최강희 감독의 중국 진출 소식이었습니다. 뭐 예견됐던 이제 뭐 결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3년 계약을 했는데 최강희 감독님 연봉은 뭐 한 80억 정도 안팎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코치진과 소위 말하는 최강희 사단의 총액이 한 250억. 이 정도면 거의 뭐 세계 명장급 아주 뭐 최명장급 최고의 명장급은 아니지만 웬만한 감독들은 이상 대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죠. 네. 돈의 액수가 저는 일정 단위 이상 올라가면 감이 안 오시죠? 체감이 안 갑니다. 그렇죠. 감이 안 옵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그래서 계산하냐면 80억이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가? 그럼 한 8억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 떼고 뭐 하면 한 6억 정도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이게 또 얼마인가? 그렇게 따졌을 때는 가끔은 조금 박탈감이 좀 사실은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뭐 최강희 감독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천문학적인 연봉이나 어떤
그 스포츠계에서 나오는 금액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어떤 최강희 감독님의 어떤 그 중국 진출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세요? 뭐 저는 뭐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음. 그리고 또 우리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함으로 해서 이제 중국 리그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구애가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최강희 감독이 거기에 응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액수 자체가 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맞아요. 무시할 맞아요. 수 없는 액수고 음, 그리고 최강희 감독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최강희 사단을 같이 음. 끌고 간다는 건 음, 텐진 쉔전 구단 자체가 최강희 감독을 어떻게 대우하려고 하는지 네, 기본 그림을 알 수가 있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가서 또 좀 오래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성적도 내고. 쉽지 않은 이제 중국 리그가 워낙 쉽지 않은 리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오래 하셔가지고 여기 전북에서처럼 좀 한국 그 K리그 출신 감독들의 좀 위상을 좀 더 한 단계 네.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최강희 감독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최강희 감독님이 이제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하실 것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가 안 된다. 더 이상의 어떤 간절한, 애절한 승부욕이 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올해 전북이 스플릿 라운드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스플릿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우승을 이미 확정을 지었고, 뭐 경남과의 승차는 물론 지금 이제 기업 구단들의 뭐 서울이라든지 수원, 뭐 포항 이런 전통적인 강호들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죠. K리그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캐릭터, 봉동 이장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전북을 이끌면서 계속 성과를 잘 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당분간은 적어도 당분간은 만나볼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고요. 최강희 감독이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동기부여가 좀 어렵다 이런 측면도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죠. 네, 전북이 계속 K리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독주를 했었고 네, K리그 1에서 적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뭐 지금 전북이 가지고 있는 시즌의 목표는 뭐 바깥에서 바라보건 안에서 바라보건 리그 우승은 그냥 전북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전북이 과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들어올릴 수 있겠느냐 혹은 FA컵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3관왕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싸움 가지고는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시즌이 계속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 변화대로 이제 본인이 좀 변화가 필요하고 또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 측면뿐만 아니라 K리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맞아요. 없을 거고 또 중국에서 이 거액의 스카웃 네, 그런 금액을 제시했을 때는 이게 안 흔들리기가 더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북은 투자를 했고 뭐 정의선 회장까지 사실 축구장에는 기업 총수들 거의 안 오잖아요. 근데 축구장에 직접 아주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우승 짓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졌었던 구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희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투자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들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원하는 만큼 데려올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최강희 감독 이적 발표가 나고 옛날 인터뷰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최강희 감독과 했던 인터뷰 보니까 2014년 이게 이제 당시 저희가 그 전북 클럽하우스에 가서 봉동에 있는 클럽하우스 가서 인터뷰를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때 당시가 전북이 통산 2014년이니까 세 번째 우승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 2개 있죠.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달았을 때인데 그때 영상 한번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결국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K리그를 이끌어갔던 수원이나 서울, 포항, 울산 정도는 정말 그 K리그에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팀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제 축소되고 위축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때 이게 4년 전 현실인데 지금도 나빠지면 나빠질지 지금 좋아지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최강희 감독의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측면을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이 갔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감독 입장에서 우승을 벌써 K리그 우승을 6번이나 지휘를 했고 사실상 최근 5년 따지면 전북이 4번 했는데 그것도 그나마도 2016년이 그 심판 매수 사건으로 승점 감점 내면서 마지막 경기에 서울을 내줬던 사실상 뭐 전북이 우승했다 5년 연속 우승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수들에게 그 감독의 개인 그 추강위를 떠나서 선수들에게 과연 우리가 왜 우승을 해야 하는지를 뭔가 설득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뭐 그런 한편으로는 선수들 자체도 변화가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K리그 1, 뭐 K리그 2에서 K리그 전체를 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이 신호탄으로 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전북 현대라는 구단 자체가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명확한 계획성을 가지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왜 우리가 축구단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성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K리그 내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구단이에요. 아하. 왜 돈을 써야 되는지 아하. 그리고 돈을 쓰면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아하. 그 결과가 내부적으로도 뭐 홍보 효과라든가 광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대 자동차잖아요. 아하. 네, 자동차를 파는 데 있어서 왜 축구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K리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북 현대가 겨울 비시즌 동안에 전지훈련 가고 브라질 전지훈련 가고 두바이 전지훈련 가고 막 이런 데 가잖아요. 가는 이유가 다 모기업하고 연관이 일정 부분 이상 있어요. 자동차. 네. 아하. 다 현지에서 현지 법인이 있고 자동차를 파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돈을 써야 되는지 이 팀은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은 다른 K리그 팀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줄이고 투자를 비단 스포츠단에만 줄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부분에서도 그렇죠. 투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신 있게 우리가 왜 돈을 써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뭐 기업 고위층에 가서 우리 축구단 돈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업이 이제는 그렇잖아요. 다 계산기 두드려서 야 우리가 그래 100억을 줄게 얼마 벌어올 수 있어 이거잖아요. 다 그렇죠. 논리가 그렇죠. 일반 회사원들의 논리도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연봉 얼마 주면 얼마 벌어올 수 있어 그렇죠. 이거잖아요. 거기서 있어서 계산기를 명확하게 두들겨서 아니면 서류를 정확하게 내밀어서 설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설득을 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아하. 네, 다른 팀들은. 그죠. 다른 팀들은 그러면은 좀 기업의 특성도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전북은 이제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내수도 있지만 수출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뭐 FC 서울은 GS 그룹이고 그리고 또 포항, 뭐 삼성이 조금 이제 수원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투자를 선도하는 그 팀 중에 하나였는데 뭐 꽤 됐죠. 이제 이렇게 된 게 그런 것 같은데 전북만의 그런 특성이 조금은 없지 않아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최강희 감독 사단이 가니까 당연히 선수도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자기 선수들을 당연히 심어야 초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조금 쉽겠죠. 수월하고. 그렇죠. 네. 어떤 선수를 데려갈까요? 일반적으로 축구 감독이 팀을 옮겨서 혹은 뭐 어떤 팀에 새롭게 부임을 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자리는 센터 라인이에요. 아하. 네. 센터 포워드부터 시작해서 중앙 미드필더, 중앙 수비, 골키퍼까지 이렇게 센터 라인이거든요. 아하. 센터 라인만 잘 심어 놓으면 사람의 척추하고 같듯이 아. 척추가 뭐 바로 서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야구도 그렇잖아요. 야구도 맞습니다. 투수, 포수, 그다음에 키스터 그렇네요. 콤비, 그다음 중견수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구기 종목이 약간 특성이 유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수비를 잘해야 되고 수비 맞습니다. 잘해야 되는 거는 모든 구기 종목이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처럼 맞습니다. 축구도 그 센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센터 라인만 제대로 서면은 나머지는 붙여놨을 때 팀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센터 라인 쪽에 뭔가 이식이 될 확률이 높지 않느냐. 아하. 그럼 뭐 김민재라든지 앞에는 이동국 선수하고 뭐 김신욱이 있고 가운데 누구죠? 손준호? 가운데에는 뭐 손준호 선수도 있고 신영민 선수도 있고 조금 애매하네요. 네, 근데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최강희 감독이 팀을 옮겼어요. 네. 팀을 옮긴 것
또 이제 전북 팬들이 약간 서운하고 네. 뭐 기쁘면서도 네. 작별하는 게 슬프면서도 네, 네. 아, 안 갔으면 좋겠는 네. 이런 마음도 있을 텐데 거기서 선수까지 데려가는 거는 네. 최강희 감독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워낙 네. 뭐 전북 하면 최강희 감독을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니까. 근데 워낙 또 이 중국 리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금액에 큰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좀 넓힐 수도 있겠고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아시아 쿼터가 부활이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한 선수 정도는 한국 선수를 쓸 확률이 높죠. 음, 한 선수 정도는 최소. 누구로 예상하세요? 한번 찍어보죠. 저는 한 명 데려간다면. 한 명. 네. 아, 이거 한 명 어려운데요. 한 명 어려운데 이게 아마 지금 텐진 첸잔의 외국인 선수가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지금 팀에 남아있는 선수가 파투하고 네. 권공현 선수 두 명이거든요. 아하. 네. 나머지 악셀 비첼 도르트문트 갔고 네, 갔죠. 모데스테는 뭐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돈을 내가 받기로 한 돈을 안 준다고 그냥 팀을 나가버린 상태고 그래서 지금 두 선수가 있는데 권경원 선수가 이제 그 군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들어와야 확률이 된다면서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말씀하실지 알겠네요. 저도 그 선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 밖의 선수일 수 아, 있어요. 그런가요? 네네. 저는 전혀 예상 밖의 계속 선수일 수 있어요. 하시죠. 네,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한 명을 선택한다고 하면 네, 네. 저는 최철순 선수 쪽을 선택하고 척추가 싶어요. 아니잖아요. 척추에 결합시킬 수도 있죠. 아, 수비형 미드필더로. 네, 멀티 포지션이 되는 선수. 아, 최철수. 근데 나이도 있고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적인 면 말고 예를 들어 어떤 팀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이나 어떤 카리스마? 그런 부분들, 아. 네, 그런 부분들하고 중국 리그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거든요. 그렇죠. 네, 거칠고 또 여러 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 굉장히 제한적인 외국인 선수로 쓰기에는 꽤 매력적인 선수가 되죠. 역시 전문가의 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예상하셨다시피 김민재 선수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느 새로운 조직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제가 가장 믿고 쓸 수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니까 저 대신해서 이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소위 통솔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김민재 선수는 너무 젊어요. 김민재 선수 젊고 그리고 어. 또 얼마 전에 좀 병역에 예, 있어서 예. 좀 혜택을 받게 됐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면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데려갔을 때의 어떤 좀 쏟아질 수 있는 안 좋은 네. 얘기들도 네. 최강희 감독이 부담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워낙 않을까. 성장하는 간판 네.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재성 선수도 시즌 중에 갔죠. 이제 유럽에 음. 가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높게 평가해서 또 보내줬잖아요. 음.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최강희 감독이 데려가고 싶어도 음. 김민재 선수는 나이가 지금 너무 젊고 한국 음. 축구의 어떤 뭐 수비의 미래라고 음. 봤을 때는 음. 여기보다는 좀 큰 물에서 그렇죠. 놀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하. 이거 어디까지나 네. 이거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아, 네, 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최철순 선수가 사실 그동안 팀을 위해 희생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중국 리그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돈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조금 해서 최철순 선수를 좀 물론 실력이 있으니까 데려가는 거는 기본이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금전적인 좀 이제 선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후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철순 선수를 좀 챙겨 데려간다면 챙겨주려는 어떤 그런 어떤 최강희 감독의 배려 또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네, 것도 네.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건 최철순 선수의 그 멀티플레이어적인 능력, 네, 그 능력치. 최철순 선수 한번 맞는지 기대해. 제가 볼 땐 맞을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자 관심은 차기 감독 최강희를 이을 이 봉동이장을 이을 차기 감독이 누구냐. 벌써 뭐 언론들에서는 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황선홍, 신태용, 뭐 또 누구죠? 최진철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또 전북 단장님은 뭐 외국인 감독도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전북 칼라가 쉽지 않은 팀인데 이게 어떤 감독이 오는 게 좀 적합할까요?
저는 제가 바라는 전북의 새로운 감독은 확실한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감독이어야 한다. 네. 어려워요. 어떤 네, 확실한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감독이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확실한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철학이 있고 자신의 확고한 철학을 직접 펼쳐 보일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봤고 네, 특히 그리고 또 뭐 축구에 있어서 사실 좋은 경기 뭐 재밌는 축구를 정의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봤을 때 팬들의 눈높이를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고 K리그의 새로운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전술적인 구사 능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감독이 와야 된다. 있어요 그런 감독? 그 뭐 찾아봐야죠. 네. 지금 그 언론에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황선홍, 신태용, 또 누구 있나요? 최진철 뭐 이런 감독들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는 다 지금 한파평에 오르는 이제 그 지도자분들 다 제가 좋아하시는 감독님들인데요. 저는 K리그에 이제 전북에 새로 오는 감독은 이번은 좀 외국인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지금 K리그 일부 K1 구단에 외국인 감독이 있는 구단도 있지만 네, 우리가 보면은 K리그가 좀 신선하고 좀 여러 가지 재밌는 모습들이 많았을 때는 나름대로 리그에 외국인 감독들이 많이 있을 때거든요. 물론 외국인 감독이 왔을 때 실패할 확률이 좀 높죠.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시간적인 어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명확한 철학과 뭐 전술적인 구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찾을 수만 있다면 네, 저는 외국인 감독이 와서 전북을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또 좋은 내용으로 보여주면 K리그가 조금 더 흥미롭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시 K리그 좀 얘기를 해보면 최강희 감독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2013년인가 14년부터 시작된 그 연맹의 선수 연봉 공개가 어떻게 보면 구단의 어떤 지원, 뭐 투자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뭐 기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원이든 투자든 모기업에서 오는 이런 어떤 지원 금액들을 위축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왜 무엇을 위해 이 연봉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이제 프로축구연맹에서 각 구단별 연봉들을 선수별 연봉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단인 최강희 감독이나 이제 현업에 있는 선수나 감독 입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봉을 공개를 하게 되면 저 팀의 어떤 선수가 얼마를 받는지를 다 알게 되니까 다른 팀에서 쉽게 그거보다 조금 더 줄게 이러면서 영입 제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는 야, 니네 돈 이렇게 많이 쓰면서 실제적으로 뭐 벌어들이는 수익도 얼마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구단이라는 게 유형의 금전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무형으로 얻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익들도 꽤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선수와 감독들의 어떤 현장에서는 연봉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좀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그게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연봉 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뭐 K리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봉 공개가 뭐 구단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게 종목에 비교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프로야구를 빗대봤을 때는 연봉 공개가 투자의 위축을 가져왔을 확률은 높다고 판단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프로야구가 계속해서 뭐 몇 년 동안 지금 FA 뭐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경쟁 심리가 붙어서 실탄을 더 장전시키는 효과를 유발시켰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네. 이것은 오히려 투자가 줄어든 것은 그 외적인 이유들이 더 많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자꾸 그걸로 인해서 외국으로 나간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의 과거의 선례들을 살펴봤을 때는 연봉 공개가 우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시키진 않았다. 왜냐하면 연봉 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 선수들 나갈 선수들은 다 나갔고, 네, 이것은 사실상 연봉 공개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단
저는 축구장을 제가 1998년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 각 리그별로 그때마다 돈을 많이 주는 리그들이 있어요. 아하. 네, 국내보다. 아. 네, 그런 리그들이 있습니다. J리그가 한때 그랬고, 그랬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슈퍼리그가 그랬고, 네.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나가죠.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은. 아하. 네. 그러니까 그런 선례들을 봤을 때는 연봉 공개 때문에 선수들이 외국으로 나간다. 이건 역시도 좀 당위성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물론 연봉 공개가 꼭 뭐 이런 긍정의 효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연봉 공개를 한다. 그런 프로축구연맹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 자체는 좋았지만 그 다음 후속타가 없거든요. 네, 공개를 해서 뭘 투명하게 하겠다, 뭘 돈을 뭐 아껴 쓰게 하겠다, 뭐 하는데 프로축구연맹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연봉 공개까지는 그래요. 이 연봉 공개를 하겠다. 연봉 공개해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연봉은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으면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타는 좀 뭐 적어도 밖에 알려진 거는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실질적으로 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프론트들,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뭐 이 역시도 의견이 약간 분분하긴 한데 연봉 공개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는 쪽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잠시만요. 네. 제 후배 전화 와서. 바빠.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자, 그러면 자, K리그 잠깐만요. 요거 해보죠. 요거 재밌겠다. 요 질문. 이 전북의 독주가 계속돼서인지 최근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축구 포스트 시즌을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야구는 이제 가을 야구라고 해서 이제 정규 시즌을 마치면 5위 또는 4위부터 해서 이제 사다리식으로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까지 이제 가을 야구를 하는데, 축구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정규 리그를 해서 거기서 승점이 제일 많은 팀이 이제 우승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인데, 예전에는 우리도 K리그에 이런 챔피언 결정전 방식의 소위 말하는 가을 축구 또는 겨울 축구가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소위 그 전통적인 정통주의에서 벗어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시즌 내내 선수들 많이 투자해서 1위를 했는데 이 팀이 3위한 팀에게 만약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진다면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축구의 근본에 맞게 어떤 기본에 맞게 기본 정신에 맞게 이제 챔피언 결정전 제도를 폐지를 하고 지금의 이제 정규리그 방식 그리고 스플릿 라운드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다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전북의 독주가 계속 돼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K리그가 인기가 없어요. 가을이 돼도 팬 수는 늘어나지 않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팀 인기가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K리그만 놓고 봤을 때 유의미한 어떤 관중 유입이 있었다라고 좀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축구도 이 포스트 시즌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의견 역시도 전북의 독주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플레이오프가 재밌어요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사가 정확하게 플레이오프도 재밌어요가 아니라 플레이오프가 재밌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도와 가는 네. 엄청난 네. 차이죠. 물론 축구는 한 시즌에 치러지는 경기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네, 매일같이 치러지는 경기가 아니고 뭐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 경기를 해서 시즌이 뭐 한 시즌 했을 때 38경기 정도 해서 우승팀을 가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숫자가 적다는 점에서 변수가 워낙 많고 거기서 잘한 팀에게 챔피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맞고 그게 뭐 정통성에도 조금 더 부합하고 다 맞아요. 네, 다 맞습니다. 그 의견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 의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우리의 문화에서 프로축구를 어떻게 흥행을 시킬 것이냐, 우리의 문화에서 정말 경기장에 자주 찾아가시는 팬들은 당연히 플레이오프 제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경기장을 정말 즐겨 찾으시는 팬들이라든가 뭐 서포터 분들은 플레이오프를 많이 싫어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저도 한때 그랬고 다만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축구를 흥행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하겠느냐. 네, 이 측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저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에서
플레이오프라는 제도를 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모든 스포츠가 플레이오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K리그의 명승부들도 대부분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단일 리그를 해서 쭉 네. 한 시즌을 치러서 우승 자격을 가리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은 일단 우리 축구가 어떻게 해서 이 외형을 확장할 것인지 네, 파이를 키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플레이오프가 재밌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실제로 외국에서도 해요. 어디? 네, 외국에서도 남미 쪽에서 플레이오프를 하는 곳이 있고 아, 네, 정규리그 뭐 하고요. 전욱이 통합해서 뭐 전욱이 이게 챔피언 가리는 리그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플레이오프를 축구에서 안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아하. 안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그 야구를 좋아하는 이제 축구 담당 기자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축구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만 축구를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축구 제가 기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야구에서는 야구가잖아요. 취재라면 팬들이나 이제 업계 종사자들을 만났을 때 야구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축구 담당을 하면서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는 이래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만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좀 그것도 폐쇄적인 좀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나. 있죠. 폐쇄적인 것들이 있고, 뭐 저는 제가 축구장을 처음 다닐 때는 뭐 한 팀에 정말 열렬한 서포터였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도 빨간색이었고, 네. 아, 네, 빨간 머리. 네, 제가 머리가 차나였군요. 빨간색이었어요. 네, 빨간색이고 제가 경기장에서 좀 난동도 좀 부리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질질질 끌려가시기도. 제가 좀 약간 뭐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좀 질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아, 네, 제가 빨간 그런 머리. 어떤 열혈 팬이었는데 90년대 후반에요. 네네네. 아하. 제가 90년대 후반에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아, 2000년대. 네, 이제 성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이제 2000년대. 그랬는데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갈 때부터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현실과 부딪히고 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이게 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축구는 그런 거야.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축구는 그런 거야라고 했던 것들 중에서 외국 리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리그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플레이오프. 해외 리그도 플레이오프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뭐 치어리더 안 되어도 있었는데 치어리더 있습니다. 아하. 치어리더 있어요. 있죠. 크리스탈 네. 팰리스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네, 남미 가면 치어리더도 네. 있고요. 네. 크리스탈 팰리스도 있고 독일도 있어요. 그렇죠. 독일도 네, 저 독일도 봤어요.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남미는 그렇다 쳐도 독일 크리스탈 팰리스 이런 데 유럽이잖아요. 예, 예.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막 예. 치어리더 있어요. K리그 치어리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라고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구는 원래 그랬으니까 이렇게 답이 네,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 그 왜 설명할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한 번쯤 뭐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왜요라고 반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정해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축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82년 이제 프로야구 출범하고 83년 이제 슈퍼리그라고 이제 우리가 출범을 했었잖아요. 프로축구가. 그때 이후로 쭉 보면은 물론 축구도 인기가 있습니다. 야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야구의 어떤 인기 스포츠 야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피해 의식? 근데 그렇게 그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 아마 여기 한 이 방송 나가고 여기 그런가요? 네, 앞에 아니 왜냐면은 가리고 다니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면 네가 축구를 알아? 이런 게 조금은 강한 것 같아요. 축구 팬이나 축구 기자, 그러니까 야구 기자나 야구 팬보다는 네가 축구를 알아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분위기? 그러니까 축구 팬이나 축구 기자들 사이에서 제가 축구를 처음에 잘 몰랐기 때문에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상대적으로 야구보다는 솔직히 저는 강하게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1982년에 프로야구가 시작하고 1983년에 슈퍼리그가 시작을 했는데
슈퍼리그의 인기가 정말 높았죠. 높았죠. 네, 정말 저 높았죠. 그때 네. 그 할렐루야 또 데우로얄스 네. 이런 팀들 네.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세대가 아니라서 아하. 저는 자료 화면으로만 만나보고 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네. 공부를 하고 네. 책으로 봤던 그런 열기들이지만 그런 열기를 이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정말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끔찍한 정책이 이 서울 연고를 쓰고 있었던 팀들을 맞아요. 다 바깥으로 쫓아내면서부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K리그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역 연고가 사실상 정착된 게 2000년대 이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었죠.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연고가 그냥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 방향성부터가 K리그가 지금의 어떤 이 수순으로 접어든 네. 시발점이었죠. 야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야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야구는 이게 야구가 KBO 이게 야구와 축구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뭔가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얘기인데 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야구는 지역 용고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스포츠예요. 아, 왜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지역색에서 많은 팀들이 좀 벗어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들은 그렇죠. 대부분 야구부가 있어요. 아, 축구는 안 그래요. 축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기아 타이거스, 제가 좋아하는 기아 타이거스는 옛날에 광주일고, 광주일고가 그렇죠. 있고 삼성 라이온즈는 뭐 경북, 경북고 경북고, 경북고가 있고 부산 또 가면은 부산고, 경남고. 경남고가 있고 아, 그러니까 그런 명문 고등학교들이 야구부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배출된 선수들이 음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유니폼을 입어요. 아하, 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선수를 내 선수라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선수. 그러니까 이것은 예, 예, 어떻게 예. 보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K리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지역 연고의 예,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로 그 케이스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케이스예요. 음, 그렇게 해서 우리 옆집 뭐 누구 집 아들이 아 여기 선수래. 맞아요. 그럼 이게 내 팀인 거예요. 네. 네, 실제로 야구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음. 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식들의 세대에서도 그렇게 가서 내 팀처럼 가는 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축구는 뭔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뿌렸거든요. 가운데 뭉쳐있던 서울의 공동화 이 연고를 가지고 서울에 있었던 세 개가 네, 있었죠 원래. 서울에 이 일화도 있었고 LG 원래 그 네, 옛날 럭키금성 럭키금성. 있었고 예, 예, 예. 그런 팀들을 바깥쪽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흡수가 안 되고 그게 저기 때인가요? 6공하고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출범은 전두환 정권에 했었고, 그렇죠? 노태우 정권이 87년 민주화로 됐으니까 노태우 정권 안 보여요. 제 노안이 와서. 네. 아니 뭐 얘기 뭐 안 보여. 아, 알았어. 하여튼 그 정권 차원에서 단순히 어떤 그 고등학교가 좀 지역 고등학교가 잘하는 축구를 잘하는 지역 고등학교가 없다라는 거 이거 말고 정권 차원의 이유 이런 거는 혹시 너무 많이 바꿨어요, 자주. 거기서 이제 우리는 야구를 보면서 결정적인 약간 기회를 두려웠던 거 아닐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아주 쉽게 너무 쉽게 그 뒤에 있을 후폭풍들을 전혀 생각을 못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책이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돼버렸고 우리가 뭐 안양에 있었던 그 안양 LG 치타스가 연고 네. 이전을 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심지어 서울에 거대 서울시장에 축구팀조차 없었거든요. 맞아요. 꽤 긴 시간 동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워놓은 사이에 야구는 두산과 LG라는 그런 5월 5일 날만 되면은 그렇죠. 붙는. 네. 5월 5일 날 두 팀이 붙는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역시 거기서 뭔가 잘못된 정책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역사의 과오가 돼버렸다. 이거를 돌이키기는 대단히 이제는 어렵죠. 어렵다. 대단히 어렵고 음. 이거는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거나 네, 이거 뭔가 방법을 써야 된다. 네. 근데 대표팀 경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 K리그 인기는 대표팀 경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축구는 내셔널리즘이 아주 강한 강하죠. 스포츠입니다. 아주 네. 강한 스포츠고 그리고 이게 뭐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왜 대표팀의 축구 인기가 K리그로 흡수되지가 않느냐. 음. 그리고 뭐 대표팀의 전력이 K리그의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대표팀 축구와 K리그는 따로 봐야 돼요. 대표팀 축구는 따로 봐야 되고 따로 보면은 왜 그런지가 보이죠. 네. 대한민국 대표팀은 내 나라 내 선수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축구를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아니면 그때만 보시는 분들도 다 응원을 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뭐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응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가끔씩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아직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업이 됐으니까 뭐 축구장을 가서 뭐 응원을 열심히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 제 주변에는 아직도 제 과거의 동료들이 열심히 그렇게 경기장을 다니거든요. 과거의 동네 서포터. 네, 과거의 네, 동료들이 네, 있는데 그 친구들도 여기에 있어서 의문을 제시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한 번씩. 야, 뭐 우리 다 쇼트트랙 4년에 한 번씩 응원하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생활체육 보면 축구 조기 축구회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나이를 불문하고 아저씨 계층부터 젊은 대학생들까지. 이제는 대한민국이 네, 이게 생체 통합이 됐잖아요. 네. 이게 7부까지 있죠. 아니 근데 왜 K리그를 안 보냐고요? 왜? 재미가 없나요? 이게 말이죠. 제가 볼 때 K리그를 재밌는 경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야구 좋아하는 축구 기자였거든요. 근데 K리그 제가 축구 담당 기자를 지금 한 거의 횟수로 한 5년 정도, 5년째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나 정말 저도 국가대표팀 경기만 좋아하고 K리그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경기도 많고 수준 높은 경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주변에 야, K리그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K리그는 재미없다라는 인식이 정말 빙하처럼 두껍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많이 두껍죠. 네. 많이 두껍고 웬만한 이 망치가 아니라 많이 모르는 두껍고 안 깨질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실제로 가기도 해요. 네, 재미없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뭔가 K리그를 뭔가 지금 가뜩이나 그냥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낫지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나 저는 제가 K리그를 보면서 축구를 좋아하게 됐고 K리그를 보면서 축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을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님으로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K리그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K리그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얻게끔 정말 모두가 다 노력을 동시에 오랫동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막 안 되라고 진짜 호흡기를 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싸매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꽤 오랫동안부터 많이 하고 했죠. 있죠. 네, 이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안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안 되는 식당이 있으면 제가 요즘에 그 S 방송국에서 하는 네. 그 골목 식당이라는 저희 뭐 SBS로 네, 말씀하셔도 돼요. 이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봅니다. 네, 네. 네, 즐겨보는데 그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러는 식당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안 팔리는 상품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똑같이 우리 K리그라는 상품을 빗대 보면 네. K리그는 내부적으로 자정의 노력이 있을까? 내부적으로 이 상품을 정말 세련돼 보이고 좋은 상품으로 이 구매자들에게 팔고자 하는 이것이 뭐 내용적으로 기능을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디자인을 멋지게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해서 정말 잘 팔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보면은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화가 있을 때 영화가 흥행을 실패를 했어요. 영화가 흥행을 실패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배우들이 가서 우리 영화가 작품성이 좋은데 이게 관객들이 몰라줘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배우는 한동안 뭐 지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보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우리 K리그는 대부분 보면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하기보다는
K리그가 안 되는 이유들을 바깥에서 많이 찾으려고 해요. 네, 뭐 언론에서 뭐 좋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다음에 언론에서 일부러 야구를 띄우기 위해서 축구를 뭐 죽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뭐 아주 아니라고는, 좀 악의적인 기사가 아예 없다고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 우리 제품이 안 팔리면 왜 우리 제품이 안 팔릴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의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지, 디자인상의 문제가 없는지, 뭐 우리가 팔려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뭐 타겟층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구매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거나. 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최근 몇 년 동안 해왔을지. 네, 우리는 지금은 K리그가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인기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팀 수가 증가하면서부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팀 얘기를 수가 또- 증가하면서부터요. 이거는 제가 축구장을 다닌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1998년부터 경기장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 했냐면은, 제가 경기장 가면은 그거 했어요. 이렇게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그때 IMF 시절이었잖아요. 짓는 애 많으냐 해가지고 네.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용구장을 지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뭐 축구 응원하다 말고 갑자기 뭐 전용구장 건설하라 막 이런 거 했어요. 아. 막 길거리 명동 나가서 막 시위할 때 많이 나오는 박자잖아요. 네, 이게 이거. 막- 네네네. 이게 참 눈물의 역사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 서울 월드컵 경기장 지어야 된다고 막 명동에 가서 이게 막 광고지 만들어서,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고 이 경기장을 지어야 된다고. 서울특급 경기장이 네. 지어진 게 박찬환 이게 의원님의 YTN이 지금 이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암동에. 박찬환 의원님의 큰 역할을 네, 저를 하셨네요. 이렇게 계속 출연을 시켜 주셔야 돼요.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러셨구나. 이건 농담이고. 예, 예, 예. 정말 그 시위를 하고, 시위가 아니라 홍보였던 홍보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짓기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2002년 월드컵을 하면은 정말 K리그에 다시 한번 화려한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불었죠. 아하. 실제로 불었죠. 맞아요. 불었어요. 맞아요. 불었는데 네, 네. 그거를 우리는 잘 못 살렸죠. 음. 왜냐하면 그 누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대표팀을 응원하듯이 프로축구팀을 응원해 주리라라고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시기가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거였거든요. 첫 번째 기회는 사실상 1998년이었어요.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 끝나고 맞습니다. 마지막 경기 벨기에전이 끝나고, 이동국 예. 네, 그때도 정말 K리그가 열풍이 장난 아니었죠. 네,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고종수, 안정환, 이동국 해서 트로이카에서 뭐 맞아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98년에 기회 놓치고 2002년에 기회를 놓치고 그런 기회들을 놓치면서 대중들의 인식에는 그때부터 깊숙하게 자리가 잡힌 거예요. K리그는 재미가 없다. 네,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고, 그리고 뭐 내 팀이라는 인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팀 얘기를 하면서 대표팀의 인기가 왜 안 가냐 이런 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K리그 팀에게 필요한 것은 대표팀처럼 왜 이 팀을 응원해야 되는지, 왜 이 팀이 내 팀이어야 되는지를 먼저 뭐 이 일반인들에게 좀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와서 보면 재밌어요가 아니라 아하. 왜 와야 되는지, 아. 오고 싶게끔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지, 와서 보면 재밌어요는 그거는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시간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이 축구장, 기본적으로 축구는 한국식 관전 문화에 약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야구는 1회에 가든 2회에 가든 3회에 가든 경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처음에 가서 잠깐 내가 담배를 피고 잠깐 내가 여자친구랑 통화를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놀고 뭐 먹고 와도 경기를 보는데 지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앞에 치킨, 치맥 깔고 그렇죠. 옆에 친구랑 놀고 그렇죠. 경기 안 보고 술 먹고 취해도 경기를 보는데 흐름이 전혀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축구는 가면 일단 90분간 경기를 봐야 되고, 만약에 골이 한 골이 났어요. 잠깐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골이 나면 축구는 경기 못 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시고 즐겨 하시지만, 일반적인, 그러니까 축구를 애호가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그냥 소위 축구장 가는 걸 좋아하고 야구장 가는 걸 좋아하고 배구장 가는 걸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구는 배구도 마찬가지고요. 농구도 마찬가지. 농구는 사실 1쿼터, 2쿼터 안 보고 3쿼터, 4쿼터만 봐도 그날 경기를 보고 얘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축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종목의 특성인데 네,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포인트들이 정말 축구의 매력이고 그래서 축구가 그러니까요. 1분 1초가 소중하고 그런 건데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네. 심지어 배도 아프면 안 되고 뭐 카톡도 보내면 안 되고 전화도 그러니까요. 받으면 안 되고 서핑도 하면 안 되고 뭐 인스타그램 잠깐 하는 사이에 뭐가 벌어지면 그날 볼 거를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요, 이 축구 기자들이 저도 현장 가서 이제 경기 보면서 기사 쓰다 보다가 뭐 자료를 찾거나 기록을 찾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저희 데스크가 뭐 지시 내려서 카톡 보고 잠깐 하는 사이에 골이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랴부랴 거기서는요, 이 TV로 보시면 저 느린 화면이 나오지만 경기장에서 느린 화면이 잘 안 나오거든요. 주변에 있는 기자 누가 넣었어? 어시스트는 누가 했어? 어떻게 넣었어?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간혹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도. 참 즐기는 문화에 있어서는 축구가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는 시간이 정말 좀 필요한 스포츠인데 그렇죠. 뭐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한 번에 가서 처음 간 날 오 이거다 해서 꽂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매력을 느끼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 보아야 매력 있는 여성인 거예요. 아하. 매력 있는 남성이고. 아하. 네. 한 번 만나면 이 사람이 재미가 있는지 뭐 재미가 뭐 대화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이런 건데 한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이러다 보면 뭔가 매력이 있거든요. 아하. 네, 볼매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축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사회 분위기가 급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맞습니다. 경기도 한 경기 지나면 지금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라기보다는 나라의 어떤 특성?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미국인 교수가 저희랑 뭐 축구랑 미식 축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방식인데요. 자기는 축구가 세상에서 가장 비과학적이고 비생산적인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90분을 뛰어서 한 골도 안 나올 때가 있다. 이걸 왜 보고 있냐, 니네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과정을 이제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을 봐보세요. 일본이 바로 이제 일본의 어떤 이 나라의 특성이 과정,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축구 경기 스타일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떤 일본에서 축구가 J리그가 꾸준하게 인기를 얻는 건 그런 말씀하신 그런 조금 이거에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일본도 야구가 기본적으로는 제일 스포츠죠.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네. 나서 축구가 뭐 다 잘 스며들었죠. 네, 일본은 지금 야구도 잘 되고 있고 J리그 관중도 그렇죠. 네, 꾸준하게 이제 관중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공존이 불가능한 스포츠는 아니다라고 봐요. 공존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뭐 넘버 2면 어떻고 넘버 3면 어떻습니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넘버 2, 넘버 3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상품을 지금은 잘 포장해서 분명히 저는 기회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내셔널리즘에 있는 스포츠고 축구는 계속됩니다. 축구는 계속되고 월드컵은 4년마다 있고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기회를 지금 우리 K리그가 맡고 있듯이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이런 준비를 우리가 언제든지 이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오거든요. 네,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뭐 98년 놓쳤고 2002년 놓치고 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축구 보표 산업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도 그랬어요. 축구 보표만 들어오면 K리그는 끝난다. 이거는 아하. 뭐 이거 들어오면 K리그는 뭐 이거 터진다. 네, 여기서 축구 목표는 토토를 말하는 겁니다. 네, 스포츠 토토인데 네, 네, 터진다 했는데 지금 복권방만 터지죠. 아하. 복권방만 터져요. 맞아요. 제가 가끔 예전에 그것 때문에 그거의 폐해 때문에 취재를 간 적이 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있는 게 분들 정말 웬만한 해설가나 기자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농구, 그다음에 축구 지금 K리그 있죠. 그렇죠. 야구. 정말 전문가 수준의 얘기를 하시고요. 재밌는 건 점주들 있죠. 토토방 점주분들 정말 전문가입니다. 딱 그 이렇게 하시면서 토토 예측 그 배팅 하시면서 점주한테 물어보시면 쫙쫙 나오세요, 그냥. 그 기회도 놓쳤고 우리가 승강제 한다고 했을 때 또 그랬습니다. 승강제만 하면 이거는 끝난다. 뭐 사람들 관심, 이거 한국에 없었던 거다.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건 없었던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 어필이 되지 않았던 거는 저는 어필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어떤 방식, 예를 들어 뭐 플레이오퍼를 부활을 시키든 승강제를 없애든 그리고 지금 많은 1, 2부 팀 22개 팀을 더 줄이든 내실을 좀 기하든지 간에 뭔가 한번 결정하면요. 이제는 좀 그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굳이 바꿔야 한다면 바꾸고 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주 바꿨어요. 그동안. 근데 저는 그 바꾸는 거는 네. 뭐 돈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바꿀 아하. 수 있다. 아하. 왜냐하면 J리그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쪽이 재편 결정전을 했죠. 네, 전국이 나눠서 재편 결정전을 한 궁극의 이유는 J리그가 돈 때문이었어요. 아. J리그도 돈 때문에 그렇게 리그의 제도를 챔피언 아. 결정전을 치르는 걸로 하다가 아하. 그 J리그가 얼마 전에 이제 외국계 기업이랑 거액의 중개권료를 어마어마하게, 맺었잖아요. 예, 예. 그걸 맺자마자 다음 시즌에 바로 단일 시즌으로 바꿨습니다. 10조인가 그랬죠? 네네. 10년 네. 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고 나서 단일 시즌으로 바로 바꿨어요. 아,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 것처럼 그때 J리그가 챔피언 결정전을 했을 때 당연히 내부에 반발도 있고 이랬지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이 그 챔피언 결정전을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 때문이다. 아하. 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축구는 이런 것 같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으면, 음흠. 팬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음흠. 우리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아하. 그런 간절함이 좀 필요하군요. 무조건 해야 된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 관계로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야구를 잘할 것 같은 축구 선수 맞죠? 네, 야구를 잘할 것 같은 축구 선수를 꼽자면, 네, 동시에 야구를 잘할 것 같은 축구 선수요? 야구를 잘할 죄송합니다. 축구를 잘할 것 같은 야구 선수래요. 저 한 명 생각했는데 지금 축구를 잘할 것 같은 야구 선수, 국내 야구 선수, 국내만 해야 되나요? 국내 해야겠죠? 네. 축구를 잘할 것 같은 야구 선수요? 네, 전 한 명 지금 딱 떠올랐어요. 제가 야구 선수를 이름을 몇 명을 몰라서. 그래도 뭐 옛날 선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옛날 선수 전성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현역을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한 명 딱 떠올랐어요. 생각하셨어요? 아, 어렵네요. 네. 시간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시간 지금 해도 될까요? 네네네. 자, 네. 하나, 둘, 셋. 이정우. 박명환. 아, 박명환. 박명환이요? 박명환 선수. 박명환 선수 아시죠? 두산과 LG를 거쳤던 에이스 투수. 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요즘에 김병지 전 선수하고 네. 네. 방송을 계속 같이 하시더라고요. 공병기 네, TV. 네, 네. 아, 제가 거기서 네, 봤구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습득된 지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투수인데 투수는 기본적으로 많이 뛰지도 않고 던지잖아요. 아, 축구도 많이 안 뛰어도 되죠. 골키퍼. 많이 안 뛰고 그냥 뭐 머리 쓰면서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저는 이정우, 넥센의 바람의 아들 이정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가 아, 기본적으로 주력이 되고 체형이 보면 야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등치들이 있고 또 이렇게 배도 나온 선수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정우 선수는 딱 축구 선수에 적합한 체형과 신체 조건과 지금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축구를 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정우 선수를 이게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질문인가요? 그냥 질문은 저희는 그냥 막 들어옵니다. 네, 깜빡이 키지 않고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지난주까지 생방송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생방 지금 녹화라고? 하여튼 질문이 저희는 질문을 봤는데요. 네네. 질문이 뜬금없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것 좀 바꿔주세요. 와삼 스톡 그걸로. 마지막으로 네. 짧고 빠르게 네네.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해외 축구 좀 해보겠습니다. 호날두가 올 시즌 떠난 게 이제 단연 화제였는데 호날두 떠나자 레알 마드리드는 거의 쫄딱 망해가고 있고 유벤투스는 원래 잘했던 팀이긴 합니다만 거의 날개를 달았어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3경기 무실점 전승에 오늘 경기까지 리그 경기까지 합치면 12경기 11승 1무 무패 행진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떨까요? 호날두의 이적이 레알 마드리드 부진의 결정타라고 보세요? 그냥 뭐 큰 이유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가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몇 가지 변화가 있었고 또 불안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안 됐어요. 감독이 그렇죠. 새로 왔고 그리고 호날두가 나갔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를 페레스 회장이 사주질 않았거든요. 네, 벤제마 선수도 안 좋고 뭐 지금 가레스 베일 선수는 한 시즌에 몇 경기 뛰느냐가 관건인 선수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자주 다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지니까 경기를 아무래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한두 경기 정도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다른 팀들이 바라봤을 때
이 팀이랑 이제 해볼만 하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축구가 저희가 계속 뭐 한 경기에 골이 많이 안 난다고 했는데 한두 장면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느냐 그 차이인데 그 차이에 있어서는 호날두 선수가 보여준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미드필더들은 지금 뭐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고 월드컵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네,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과연 될까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그렇죠. 네. 레알이 이 안 되는 팀들은 뭘 해도 지금 안 된다고 하고 팀 훈련 분위기를 좀 보면 아는데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의 팀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영상이 어제 하나 외신을 통해 공개가 돼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볼까? 자, 이 영상입니다. 틀어주시겠어요? 자, 훈련 장면인데 자 보시면 레길라 선수가 지금 자 이게 라모스 선수예요. 공을 한번 뻑 차죠? 레길라 선수를 향해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좀 과하긴 했어요. 제가 볼 때 몸동작이 근데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오다가 왼발로 한 번 더 이번에 제대로 맞췄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현재 팀 분위기를 전해준다라면서 이제 비난이 엄청 쇄도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이 라모스 선수가 지금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 나이가 찾아보니까 한 10살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지금? 그리고 끝에 이제 사과는 했어요 결국 이제 트위터인 거예요. 하여튼 인스타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라모스가 사과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장면? 저는 훈련 과정에서 좀 이게 B팀에서 올라온 선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하. 약간 과하긴 했다. 과하긴 했어요, 훈련 맞아요. 과정이기 네, 때문에 또 왜 이렇게 선수들이 과하게 했을까요? 글쎄요. 뭔가 의욕이 넘쳤을 수도 있고 라모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몰입했을 수도 있고 저 동작이 네, 사실 그동안에.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동작이긴 왜냐하면 했어요. 선수들이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B팀에서 올라오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B팀이고 네. 아니면은 뭐 K리그로 치면은 뭐 이제 R리그 뛰는 선수라든가 네, 이렇게 네. 올라오면 훈련에서 뭔가 열심히 아 해야지 감독에게 보여주기 열심히 위해. 해야지 뭔가 어필이 되잖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레귤러 선수들 같은 경우는 훈련에서 아주 몰입하는 선수도 물론 있지만 많지 않잖아요. 네, 아주 뭐 진짜 실전처럼 이렇게 훈련하는 선수는 많지 않다고 그건 이제 체력 하거든요. 안배를 위해 하는 특히나, 거잖아요. 특히나 그쵸? 이렇게 감각 정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선수들이 뭐 훈련을 맞아요. 뭐 그렇게 뭐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예민하죠. 아. 네, 몸상 부상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예민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두 동작까지는 좀 과하지 않았나. 두 번째 찬 네, 거. 두 번째 찬 아. 것까지는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댓글은 거의 라모스를 성토하는 악플이 정말 엄청나게 쇄도를 하고 있어요. 네, 라모스 선수가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경기 도중에. 네, 경기 도중에. 그쵸? 라모스 선수가 또 라리가 퇴장왕이거든요. 아하. 네, 라리가 퇴장왕입니다. 역시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아하. 만약에 다른 선수였다면 조금 정말 그라운드에서 항상 모범을 보이고 뭐 경고도 적게 받고 자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네. 항상 뭐 미디어에 친절하고 이런 선수가 있다면 예. 야, 저 평소에 어땠으면은 저한테 저렇게 했을까? 뭐 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좀 마일리지가 쌓여서 약간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두 동작까지는 네, 그게 두 번째 이제 연타로 동작은 그렇게 가니까 그렇죠. 네.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좀 재밌는 질문 하나 좀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했었는데 우리가 축구 해설가이시지만 야구도 보세요? 야구를 제가 몇 년 전까지는 봤습니다. 어느 팀? 몇 년 전까지는 봤는데 네. 네, 이것도 뭐 밝혀진 거니까 이미 제가 다른 방송에 얘기한 네. 적도 있거든요. 저는 그 어떤 그 나라의 대변화의 시작이 됐었던 그 사건이 네, 펼쳐졌었던 아. 네, 그 한국 시리즈. 아하. 네. 그렇구나. 그 한국 시리즈의 그 팀을 제가 응원하는 네. 팀이었거든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딘지 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네. 네, S전자, 네, S전자, 예, 삼성 라이온스 네. 팬이셨는데 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자 지금 가을 야구 한창이잖아요. 네. 이제 한화 떨어졌고 한화가 11년 만에 나왔는데 결국 5일인가요? 5일 만에 지금 떨어져서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넥센 SK 플레이오프 남았고 이제 두산이 한국 시리즈 기다리고 있는데 축구 전문가가 보는 올 시즌 우승 판도 또는 가을 야구 어떻게 보세요? 세 팀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시리즈에 먼저 가 있는 팀이 다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유리하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뭐 정규 리그를 봐도 어, 두산이 강했고, 네. 네, 두산이 지난 시즌도
뭐 잘했고 음. 네,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세 팀 중에서는 가장 두산이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구나. 저는 제가 야알못이기 때문에 뭐 야구 많이 그래도 제가 야구를 많이 볼 때도 점점 이게 관심도가 내려가고 있어가지고요. 아. 네, 점점 관심도가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국 시리즈를 졌어요 또. 아, 네, 그렇죠. 제가 응원하던 팀이 졌습니다. 그때 SK 왕조가 SK가 아닌가요? 네, 삼성이 두산에게 졌어요. 아, 두산 네, 그렇죠. 두산에게 져서 그때 그때 그 나바로가 그게 홈런이 됐으면 우승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하. 그게 폴대 밖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추억의 그게 딱 이름이네, 그게 나바로. 그게 홈런이 됐으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야구 이제 잘 안 보세요? 지금은 정말 그때 이후로 야구를 음. 안 보죠. 네, 아하. 야구를 안 봐요. 야구를 안 보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삼성을 그만 응원하기로 했고 아하. 이 사회적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연대의식이 그런 거는 없고요. 아, 그런 네, 건 단순히 그냥 제 팬심으로는 아. 그래.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일이 됐으니 뭐 그때 우승 못한 거는 그래. 뭐 아쉽지만 뭐 그래도 위안 삼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는 뭐 야구를 안 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뭐 조금 더 축구에 집중하고 조금 더 축구를 보려고 네. 야구가 그리고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그러니까 야구 축구의 장점은 또 기자 입장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축구는 네. 저희 기자들은 또 그러니까 모든 기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개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축구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연장전 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토너먼트에서는 그렇죠. 축구는 한 2시간 바짝 일하고 네. 하면 끝나는데 야구는 저도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야구 기자 할 때는 저의 신조는 이기는 편 우리 편. 예, 이기는 편을 난 항상 응원한다. 빨리 끝내는 편. 이게 예. 제 엉덩이도 2시간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아하. 저도 중계를 하면 대부분 이제 2시간 축구는 전후반 해설자들은 하면은 근데 중간에 어떻게 하세요? 화장실? 중간에 화장실을 갈 때도 있고 아하. 네, 갈 때도 있고 그 짧은 시간을 쪼개서 갈 때도 있고 뭐 안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제가 이게 시간이 길어진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축구할 때 연장전 승부차기가 있는 경기들이 있어요. 예, 예, 그 예. 경기가 만약에 한 85분을 80분을 넘어가는데 이게 뭔가 흐름이 지지부진해. 뭔가 연장을 갈 것 같은 흐름이다라고 할 때 그 중계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정말 그때 몰입합니다. 아하. 네, 거기서 슛 하나 안 들어가고 이러면 그렇죠. 정말 이거는 네. 전 이해해요. 이 좌절감이 네. 빨리 끝나고 집에 그때는 퇴근해야 그때부터는 되는데. 이제 연장 안 가는 팀이 우리 팀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면 네. 안 되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거는 본능입니다. 다 되는 본능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물론 예를 들어 이거 조금 이해가 좀 과하게 가면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가끔은 중요하지 않은 경기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빨리 연장전 가지 말고 빨리 아무나 넣어서 끝내라.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야근 수당이 없는 야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야근 수당이 있어서 야근 수당이 저는 있음에도 야근 불구하고 수당이 없기 때문에 네. 야근 수당이 없는 야근을 한다. 아하. 그것도 승부차기까지 하게 되면 그렇죠. 1시간을 더 합니다. 심지어. 하긴 이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뭐 캐스터, 해설자, 기자분들은 사실 지금 이 저녁이 있는 삶,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과는 네.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죠. 아침이 있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뭐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행복하죠. 예. 끝으로 그 유벤투스 올 시즌 잘 나갈까요, 호날두? 유벤투스는 호날두 효과가 있어요. 유벤투스는 기존에 갖춰져 있는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호날두가 날개 형태로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시즌 초반이고 3분의 1 지점이고 지금의 어떤 팀의 명운을 논하기는 약간 이르다. 네, 왜냐하면은 전반기에 정말 파죽지세로 잘하던 팀들이 마지막까지 잘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네, 드물어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씩 조금씩 굴곡이 돼서 이렇게 가는 팀이 가장 좋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해서 쭉 잘하는 팀도 있습니다. 네, 유벤투스가 그런 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유벤투스의 궁극의 목표도 세리아에서의 우승보다는 챔피언스리그를 가져올 수 있느냐거든요. 네, 그 챔피언스리그 가져오기 위해서 호날두 선수에게 이적료만 1억 유로를 넘게 투자를 한 거니까 그 챔피언스리그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아직은 논하긴 이르다. 하지만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될 자격은 충분하다.
네, 오늘 길게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박찬하 위원 축구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오늘은 축구 얘기를 조금 많이 했고요. 야구는 네 그런 축구 격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축구는 90분간 하다가 독일이 이기는 스포츠다. 물론 지금 독일이 못 하고 있습니다만. 축구는 90분간 하다 한국이 2대 0으로 이기는 스포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꿔야 되는데 이번 올해 가을 야구는 아무래도 두산이 좀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가을 야구 즐기시는 것처럼 K리그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셔야 합니다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더 재밌는 경기를 각 구단에서 좀 준비를 해서 올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경기에서 조금 더 나아진 그런 K리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박찬하 위원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다음 주 화면 방송을 꼭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